자, 4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배웠어요. 뭐였죠?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뭐 관리행위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고급진 문제인데 정확한 118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는 관리행위인데 단서가 있어요. 어떤 게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 문제는 요걸 묻는 거예요. 한 개. 관리행위도 모든 관리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나 성질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그러니까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요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문제입니다. 먼저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보존행위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도 보존행위 때문에 가능하고요. 소유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소멸시 중단시키는 것도 보존행위예요. 이게 보존행위예요. 그 가치를 유지하는 거야. 보존이라는 것은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4번, 5번이 이제 보는 겁니다. 무이자 금전 소비 대차를 이자부로, 무이자 금전 소비단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는 걸 어떻게 바꾼다? 이자 얼마 줘? 기본적으로 성격이 반환한다.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반드시 이자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무이자였는데 지금 이자를, 무이자를 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량하는 거예요. 이 돈을 빌려주는 가치를 더 증대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바뀌었다? 금전 소비대차라는 자체는 손을 안 댔어요. 여전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 그걸 무이자를 이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게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 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용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근데 5번은요. 은행 예금을 찾아. 이거는 예금 채권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받으면 예금 채권이에요. 예금 채권을 높은 금리를 계획하는 이건 대여금 채권이에요.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을 예금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 예금 채권인데 이걸 뭐예요? 개인한테 금전 소비 대차. 성격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다. 그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 계량인의 관리행위인데 모든 관리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법인에서 그에 대한 예시입니다. 71번 갑의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약 성립 후 건물의 가압류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목적물의 가압류가 등재된 거예요. 그럼 그 가압류가 이행불능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행불능이라면 매수인은 채권이나 별도의 채권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의무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더니 사유만은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잔금 지급 시기 때 말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매도인이 가압류를 말소를 못하게 되면 매수인은 너 뭐하고 있니? 가압류 언제까지 말소시켜. 근데 이행을 채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 채권자 합의를 못 맞다면 그러한 경우가 이행 채고를 해서 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못했으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 관계 있는 잔대금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다.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언제? 이행 지체의 경우에. 이행 지체의 경우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존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 거죠. 3번 갑의 기책 사유로 인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갑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졌어요.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러겠죠. 갑이. 또 이미 계약 해제했잖아.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야, 너 때문에 계약 해제했으니까 넌 그런 얘기 못하고 나는 여전히 선택해서 할 수 있어. 그런 주장인 거예요. 하지만, 갑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계약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4번, 의뢰,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아니다. 할 수 있다. 5번, 갑이 소유의 제기로서 해제권은 의사표시예요. 나 해제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뭐 내용 증명이나 우편을 할 수 있지만 소장으로 할 수 있어요. 소유의 제기라는 것은 소장에다가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기억나십니까? 이걸 이제 그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를 취하했어요. 하지만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 효력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소송법적인 민사소송법적 지식인데 요거는 그냥 지금 참고 삼아 알려주십시오. 그 뒤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실무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72번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굉장한 좋은 염수 문제 뭐냐면 매매 담보 책임의 유형을 사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먼저 볼게요.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 이게 뭐죠? 토지 전부가 타인의 소유다. 권리 전부가 타인. 타인 권리 매매. 그런 경우에 이제 담보 책임의 내용인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거죠.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 책임의 내용인데 전, 해, 손. 해제는 선악불문을 할 수 있다. 근데 뭐랬죠? 악의자도 할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두 번째는 2000m만 토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타인의 소유고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권리하자가 발생했을 때 담보 책임은 권리 일부 권일 때 선의 손손재 권리가 일부가 타인의 소유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로 목적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 선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고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인데 악의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범행이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다음에 선인 경우는 안날로부터 몇 년? 몇 개월? 1년. 권리하자 경우는 근데 하자담보책임 물건의 경우에는 6개월 3번 토지의 2000m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시된 경우 뭐죠? 일부 멸시,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그럼 수일 이 경우는 선의 손손재 즉 선의인 경우만 보호를 받는데 악의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이건 두 문자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토지 위에 지상권을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대요.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죠. 제한 물건이 점유를 전제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유를 전제로 하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뭐 지역권도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지만 지역권, 제한 물건이고요. 여기 용의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제한 물건은 담보 물건인 뭐가 있죠? 질권이나 유치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상권을 용의물권을 나오는데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고 목적 달성이 불가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자도 할 수 있다? 아니다. 이건 두 문자로 애워하는 겁니다. 토지 위에 저당권의 실행이에요.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상한 청구할 수 있고 선악불문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없게 된 그 악의인
을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73번.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다. 다음 중 어느 것은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권이니까 상속 가능하고요.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은 3년이다.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5년이고 동산인은 3년이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잖아요.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3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도 갑은 환매 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 취득한 제3을 대항할 수 있다? 아니다. 매매 계약 체결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동시에만이 해야만이 환매입니다. 환매 계약은 동시에 하는 것은 환매 계약입니다. 환매 개념은 따라서 등기와 동시에 환매 등기를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면 안 된다. 동시에 해야 합니다. 자,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매매와 동시에 환매를 특약을 했고 등기를 했어요. 이 등기를 했다고 해서 이 등기의 사실만으로 을이 소유자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이 소유자가 자신의 처분 권능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환매 등기의 사실만으로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이 가능하고요. 처분 금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응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문제 중요합니다. 5번.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조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을 보며 당사자 정할 수 없다? 아니다. 특별한 약정이었으면 상기한 것을 본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